늦은 밤 딸의 신혼집에서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불길한 예감에 문을 연 순간 그 안에서 상상조차 못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밤 찬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김영숙 씨는 딸 수진이를 위해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들고 같은 단지 내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딸이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장을 보다가 수진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멸치볶음 재료를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까지 넉넉히 감아왔거든요. 요즘 수진이가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영숙 씨는 며칠 전 딸과의 통화를 떠올렸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뭔가 힘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신혼생활이 아직 적응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혹시 민수가 딸을 잘 대해주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사실 민수와 수진이의 결혼을 처음부터 마음껏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민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않는 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돈 관리에 대해서는 좀 루즈한 편이었죠. 하지만 딸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이도 30이 넘었으니까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11층에서 내린 영숙 씨는 조용히 딸의 집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깜짝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낮에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느라 바쁘고 저녁에는 전화 받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직접 와본 거였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집들은 이미 불이 꺼진 곳이 많았는데 딸의 집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딸과 민수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좀 달랐거든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고 딸과 사위의 대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영숙 씨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수진이나 민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민수의 직장 동료라도 온 건지,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곧 해결될 거야. 이번에는 사위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간절하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마치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민수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편이었거든요. 처음 수진이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절박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딸의 목소리 중 가장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만하라고? 여기선 너가 낄 자리가 없어. 낯선 여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숙 씨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딸을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고 하는 건지 의심만 가득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딸의 집인데
딸이 쫓겨날 처지라는 말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낯선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늦은 시간에 딸의 집에 있는 건지 영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 씨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선뜻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딸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 상황 자체가 딸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미 이 집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또다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도발적이고 오만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의 집에서 낯선 여자가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은 거야? 영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문 안의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뭔가 변명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수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 따로 얘기하면 안 될까?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제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해야겠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영숙 씨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으악! 수진이의 비명소리였어요.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영숙 씨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영숙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문고리에 반찬통을 걸어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딸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비명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숙 씨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두려움과 절망감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낯선 여자의 오만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민수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여자가 딸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떤 경우든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영숙 씨는 막막했어요. 섣불리 개입했다가 오히려 딸에게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남편 철호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자칫하면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 수도 있거든요. 내일 수진이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하지만 전화로 뭘 물어볼 수 있을지 영숙 씨는 고민이었어요. 어젯밤에 집에서 누가 너를 위협하던데 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딸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혹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숙 씨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진이는 자신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피해 문을 꼭 잠그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죠. 언젠가는 이 모든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쫓겨날 처지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였죠. 엄마가 문 앞에서 이 모든 걸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부모님께 이런 창피한 일을 들키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었다는 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거실에서 또다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거만하고 도발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로 이 집은 내 거야. 너 와이프는 내일 당장 나가게 해.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수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시간? 더 이상 시간은 없어. 내가 너 빚을 갚아준 대가로 이 집을 요구하는 거야. 거기에 너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수진이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의 빚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집을 요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 녹음을 계속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이 집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에 들은 그 소리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같은 단지 딸의 아파트가 보였어요. 이른 아침이라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수진이 집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을 새운 건 아니겠지? 영숙 씨는 걱정이 되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딸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젯밤 같은 일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겠죠. 대신 영숙 씨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딸의 아파트 근처 마트를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딸의 집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딸과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어요. 평소에도 가끔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 영숙 씨.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좀 일찍 나와봤어요. 김 여사님은 어쩐 일이세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할 일도 많고 해서요. 김 여사는 장바구니를 들고 영숙 씨 옆에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 수진이 집에 요즘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영숙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역시 다른 사람들도 눈치챈 거였나 봅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며칠 전부터 낯선 여자가 드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진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좀 이상해요. 김 여사의 말에 영숙 씨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어젯밤에 들은 그 여자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일단 시간이 이상해요. 보통 밤늦게 와서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화려하다고 해야 하나?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어제는 소리도 났어요. 뭔가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1시간 넘게 계속되더라고요. 다투는 소리요? 네, 여자 목소리가 특히 크더라고요. 뭔가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에 자신이 들은 게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수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 한 35살 정도? 키도 크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런데 표정이 좀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수진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서 친척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김 여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숙 씨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도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밝았는데 요즘은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더라고요. 민수가요? 네, 마치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처럼. 얼굴도 많이 상해 보이고요. 혹시 직장에서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영숙 씨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어요. 낯선 여자의 출입, 밤늦은 다툼, 민수의 변화된 모습, 뭔가 복잡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나세요? 한두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끔 보였는데 며칠 전부터는 거의 매일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아예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수진이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을 때도 힘없었고 말수도 줄었었거든요.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래요? 그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김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함부로 추측으로 딸을 몰아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남편 철호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 철호의 성격상 당장 딸의 집으로 달려갈 게 뻔했습니다. 대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묻지는 말고 안부나 궁금해하는 정도로요. 10시쯤 되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는데 역시나 기운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제 반찬 갖다 놨는데 잘 받았어? 아, 네. 고마워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 너머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누가 있어? 아,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있을 때 집에 갈까?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라도 먹고.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고 강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만나요.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뭔가. 엄마,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진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자를 보고 영숙 씨는 확신했어요. 딸이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요. 오후에 철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수진이한테 전화해봤어? 응 했는데 뭔가 이상해. 영숙 씨는 철호에게 어젯밤 일과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김 여사와의 대화, 수진이와의 전화 통화까지 모든 걸요. 철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지금 수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어. 그럼 당장 가봐야겠는데? 우리 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철호는 당장이라도 나가려고 했지만 영숙 씨가 말렸어요. 잠깐만 여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수진이에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우리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야. 하지만 정확한 상황도 모르는데 섣불리 개입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철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며칠을 더. 그동안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알아. 나도 마음이 급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날 밤 영숙 씨와 철호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수진이는 자신의 방에서 엄마와의 통화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젯밤에 문 앞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들한테서 뭔가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 수진이는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혼자서 버텨봐야 할까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다시 한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늘도 모든 걸 기록해 두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엄마에게 조금씩이라도 힌트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은 다시 깊어갔지만 이 집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영숙 씨는 마음을 졸이며 딸의 상황을 지켜봤어요. 매일 아침 마트에 나가면서 딸의 아파트 쪽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멀리서는 별다른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철호는 매일같이 당장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지만 영숙 씨는 계속 말렸어요.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영숙 씨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딸의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나아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은 꼭 수진이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후 3시쯤 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이 시간이면 수진이가 퇴근하기 전이고 혹시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영숙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김 여사가 말한 그 낯선 여자를 직접 볼 수도 있을 텐데요. 11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걷는데 앞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는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이 집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김 여사가 묘사한 대로 키가 크고 화장이 진한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5살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승리감에 찬 미소였죠. 여자는 문을 닫으면서 안쪽을 향해 말했어요. 내일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목소리도 김 여사가 말한 대로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영숙 씨는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지만 여자가 지나갈 때 그 표정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면서도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까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영숙 씨는 딸의 집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문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작은 비명소리도 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진이의 목소리였는데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조용히 해. 엄마한테 들릴까봐. 몇 분이 지난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참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갑자기? 수진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영숙 씨는 딸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야위고 지쳐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아, 지금은 좀. 수진이가 망설이는 사이에 뒤에서 민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민수의 모습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초조해 보였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너도 많이 변했네.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마치 수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개인적인 문제? 네, 그냥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방금 전 그 무서운 여자, 딸과 민수의 변한 모습, 그리고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까지요. 수진아, 엄마가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이웃에서도. 엄마.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왜? 무슨 일인데 집에서도 말할 수 없어? 엄마, 제발. 지금은 그냥 가주세요. 나중에 꼭 설명드릴게요. 수진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영숙 씨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요. 알았어.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너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알겠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영숙 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 무서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수진이와 민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문득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내일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수진이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철호에게 오늘 본 모든 걸 자세히 말해줬어요. 그 여자의 모습, 딸과 민수의 변한 모습, 그리고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까지요. 철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민수와는 무슨 관계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관계는 아니야. 협박하는 것 같았어. 철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일 당장 가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여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성급하게? 이미 충분히 기다렸잖아. 우리 딸이 저런 상태가 되도록 놔뒀는데 또 기다리라고? 영숙 씨도 철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일단 그 여자가 언제 오는지부터 파악해보고. 그래, 내일 오후에 가서 지켜보자. 그 여자가 정말 온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 거야. 그날 밤 영숙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절망적인 표정과 그 무서운 여자의 오만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편 수진이는 엄마가 간 후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엄마가 다 눈치챘어. 그럼 어떻게 하지? 정희한테 들키면. 정희? 수진이는 처음 듣는 이름에 놀랐어요. 그동안 그 여자의 이름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정희야? 민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모든 걸 말해줘. 정희가 누구고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수진아, 제발 이제 그만 숨기고 정말 얘기해줘. 나도 한계야. 민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희가 오면 이번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조금씩 힌트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영숙 씨와 철호는 함께 수진이 집으로 향했어요. 철호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는데 드디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오늘은 꼭 그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 딸에게 뭘 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 괜히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돼. 영숙 씨는 남편의 성급한 성격이 걱정됐어요. 물론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4시쯤 딸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복도 끝 비상계단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어제 그 여자가 내일 또 올게라고 했으니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제 영숙 씨가 본 그 여자 정희였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으로 수진이 집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금방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타났는데 표정이 몹시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왔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들어가자. 얘기할 게 많아.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영숙 씨와 철호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집안에서 곧바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 생각해 봤어?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좀 더 시간을. 시간?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 내가 너 빚을 다 갚아줬는데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 아니야? 영숙 씨와 철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빚을 갚아줬다고?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상관없어. 애초에 너가 도박으로 진 빚인데 너 부인이 무슨 상관이야? 철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도박빚이라니. 민수가 도박을 해서 빚을 졌다는 말인가요? 민수야, 너 정말 도박을 했어? 이번에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정희가 빚을 대신 갚아줬거든. 얼마나? 5천만 원.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철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5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는 말인가요? 그래, 5천만 원. 내가 다 갚아줬어.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도발적으로 들렸어요. 그 대신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민수도 마찬가지고. 이 집이 당신 거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빚 다 갚아줬으니까 날 버릴 수는 없어. 민수야, 그렇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없었으면 너 어떻게 됐을 줄 알아? 알겠어. 정의 말이 맞아.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굴복한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영숙 씨가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잠깐만 여보. 좀 더 들어보자. 좀 더 들어봐. 저 여자가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는데. 알아.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해. 섣불리 들어가면 오히려.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은 너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뭐? 당신이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왜? 이웃들한테 들릴까봐? 부끄러워서? 그 순간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시끄러워.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는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 제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맞서는 기색이 있었어요. 왜냐고? 이 집이 이제 내 거니까. 그리고 민수도 내 사람이고.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리? 5천만 원을 갚아준 권리로.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수진이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 쪽으로 다가서려 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가 다시 말렸습니다. 여보, 잠깐만. 아직 뭐야? 저 여자가 우리 딸에게 손을 대고 있는데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영숙 씨의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너무 심하잖아. 수진이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 여자가 계속 버텨서
내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내 남자의 부인인 게 잘못이야. 너의 남자?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수는 이제 내 남자야. 빚을 갚아준 대가로 내가 가져가는 거지. 민수야, 이게 정말이야? 당신이 저 사람과.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봐. 당신이 저 사람과 무슨 관계인지. 수진아, 미안해.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영숙 씨와 철호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민수가 도박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준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이제 그 여자가 집과 민수를 모두 차지하려 한다는 거리요. 철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 자식이 우리 딸을 이렇게 배신했다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영숙 씨도 분노했지만 아직은 참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제 알겠지? 상황이 어떤 건지. 민수는 내가 구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고. 구해줬다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맞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문제? 내가 없었으면 민수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 줄 알아? 빚쟁이들한테 끌려가서. 그래서 이 집을 달라는 건가요? 그리고 제 남편까지? 달라는 게 아니야. 가져가는 거지.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하는 거야. 정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혼자서 이런 상황과 맞서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철호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철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보죠. 법적으로? 정의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네, 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정식으로 해결해보자는 말이에요. 뭘 신고한다는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미소가 섞인 것 같았어요.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영숙 씨와 철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딸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수진이가 반격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라는 말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영숙 씨와 철호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딸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하, 증거. 정의에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뭘 증거로 내놓을 건데? 민수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건 사실이잖아. 그게 아니라 뭐? 민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도 사실이고. 정의의 목소리가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민수야, 그렇지? 너가 나를 선택한 거야. 민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동의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현실을 받아들여. 민수는 이미 내 사람이야. 그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영숙 씨와 철호는 깜짝 놀라서 급히 복도 모퉁이로 숨었어요. 혹시 누군가 나오는 건 아닌지 해서요. 하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문이 활짝 열려서 집안이 훤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민수와 정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앞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축배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민수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정말로 우리 것이 되었네. 정희가 술잔을 들며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도 이 사람도.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민수도 그에 화답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민수야. 하지만 이제 끝났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잖아. 응, 고마워, 정희야. 민수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짐을 지고 있다가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영숙 씨와 철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민수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내 거예요. 정희가 민수를 가리키며 조롱하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영숙 씨와 철호가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거실 구석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영숙 씨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수진 씨. 이게 현실이에요. 정희가 수진이를 향해 말했어요. 완전히 승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내 남자죠.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벼댔어요. 민수는 그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알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어요. 그만해.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가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정희야, 그만해. 이번에는 민수가 말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말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정희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저와 함께 있을 때가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했거든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철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그 둘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영숙 씨가 계속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가 잠시 멈추더니 더욱 잔혹한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는 저를 더 사랑해요. 당신보다 말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요. 왜요? 사실인데. 민수야, 그렇지? 정희가 민수를 바라보며 확인을 요구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더 작게 웅크렸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정희는 술잔을 들어 마시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어요.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세요. 이 집은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부모님 집이든 어디든 가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이름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민수가 포기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민수야? 민수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요.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희는 전혀 동정심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고마워해야 해요. 진작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야 했는 걸 이제까지 참아준 거니까. 문 밖에서 지켜보던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철호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들어가야겠다고요. 하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정희가 일어나서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뭐? 일어나라고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명령조였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히 하죠. 민수 앞에서 말해보세요. 이 집을 포기한다고. 그런 건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이 집은 저희가 함께 꾸민 곳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꾸몄다고요? 누가 돈을 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제가 낸 돈으로 꾸민 집이에요. 민수의 빚을 제가 갚았으니까.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돌아갔어요. 민수야, 우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면서 한 잔 더 할까? 좋아. 민수는 억지로 담담한 척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순 없었다. 마치 수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두 사람이 다시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즐겁게 웃는 소리도요. 한편 수진이는 다시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영숙 씨와 철호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특히 철호는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웠어요. 민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식이 우리 딸을 저렇게. 철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니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도 없었고 딸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 씨와 철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앞에서 민수와 정희가 축배를 들고 있다니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철호가 먼저 움직였어요. 성급한 성격답게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팔목을 잡으며 제지했어요. 여보, 잠깐만.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 감정적이라고? 저 자식들이 우리 딸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알아. 나도 화가 나서 미치겠어. 하지만 차근차근 해야 해. 영숙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간신히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수진이부터 챙기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희가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더욱 잔혹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불쌍해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남편을 잡아두지 못했다니. 그만, 제발 그만해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울음을 참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희는 수진이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더욱 가까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민수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숨막힌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울해진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민수야,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정희가 민수를 향해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요? 진실이에요. 그 순간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민수가 당신을 더 좋아한다는 것도 알겠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정희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 집, 너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어. 정희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듯이요. 당신이 지키고 있다고요? 수진이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의 불꽃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뭔데라고요? 이 집값을 댄 사람이 누군데요? 집값을 댔다고 해서 이 집이 당신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당신이 갚았나요? 매달 관리비도 당신이 냈고요? 수진이의 반박에 정희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것도 제가 다 했어요. 제 월급으로요. 수진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꾸미고 청소하고 음식 해먹고 빨래하고 그런 것도 다 제가 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대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요? 돈 한 번 갚아준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영숙 씨와 철호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민수, 수진이가 민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도 참 대단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수진아, 언제부터였어요? 이 사람과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냐고요. 민수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대신 나섰습니다. 언제부터든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상관없다고요? 수진이가 정희를 노려봤어요. 제 남편을 빼앗고 제 집을 차지하려 하면서 상관없다고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민수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다고요? 수진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겠죠. 그걸 선택이라고 하나요? 어쩔 수 없이라고요? 이번에는 민수가 나섰어요. 수진아, 그건 아니야. 당신은 뭘 하려고요? 변명이라도 하려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수진아, 하지만 말이에요. 수진이가 잠시 멈추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 말에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수진이는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야?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 확보요. 수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녹음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녹음한 거야? 오늘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녹음했어요. 민수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녹음을 왜겠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며칠 전의 대화가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알겠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곧 해결될 거야.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미 이 집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녹음된 목소리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와 정희가 했던 모든 말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만 꺼. 정희가 소리치며 수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재빨리 피했어요. 왜요? 당신들이 한 말인데 왜 못 들어요? 그건 사적인 대화야. 사적인 대화요? 제 집에서 제 앞에서 한 대화가 사적이라고요? 수진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당신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저를 내쫓으려고 했는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그 녹음 파일 지워줘. 그럼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거야. 합리적으로 대화요? 수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까지 합리적인 대화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절대 지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누구한테 들려준다는 거야? 일단 부모님께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도요. 경찰? 뭐 때문에? 불법적으로 남의 집을 차지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협박도 했고요. 정희가 당황해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우리 딸. 철호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 쪽으로 돌아봤어요. 영숙 씨와 철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어요. 응, 우리야. 다 들었어. 영숙 씨가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참 힘들었겠다. 어머니, 수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철호가 민수와 정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 전에 할 말이 좀 있는데 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민수와 정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민수는 장인어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철호가 민수를 부르는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미 우리 사위가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저 여자, 철호가 정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무슨 권리로 우리 딸을 괴롭힌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주눅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답해봐. 철호의 큰 소리에 정희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도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리요? 제가 이 집값을 댔으니까 당연한 권리가 있죠. 집값을 댔다고? 영숙 씨가 나섰어요. 돈 한 번 갚아준 게 집값을 뗀 거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들인 돈은 뭐고? 그건 혼수에 살림살이에 수진이 월급으로 매달 내는 생활비까지.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이 갚아준 빚보다 훨씬 많을걸. 정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도 등록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이 사실을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다고? 정희가 민수를 째려봤어요. 그런 얘기는 왜 안 했어? 그게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수가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집을 차지하려면 수진이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네. 그렇긴 하지만 뭐? 정희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르잖아. 정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정희와 민수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편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다고? 내가 중요한 걸 빼먹고 얘기했으면서 빼먹은 게 아니라 안 중요할 줄 알았어.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와 부모는 놀라웠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정리된 것 같네. 철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선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민수와 저 여자야. 아버지, 그건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철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네, 아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모든 걸 정식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법적으로요. 수진이가 말한 후 거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요. 수진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권리도 법적으로 정리하고 민수가 진 빚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수진이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일들이 별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영숙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너의 결정을 지지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어. 뭘 알아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야. 영숙 씨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해봐.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언제부터 저 여자와 그런 관계가 된 건지. 민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호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가벼운 마음? 회사 동료들이 가끔 경마장에 가자고 해서 스트레스 풀기 삼아서 따라간 거였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게 언제였는데? 철호가 추궁했어요. 결혼하고 석 달 후쯤이었어요. 석 달?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부터 도박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재미 삼아서.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 작은 돈이라고 해서 도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영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그래서 계속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몇 번 이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어. 민수가 회상하듯 말했어요. 한 번에 30만 원을 딴 적도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돈이 도박으로 딴 돈이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말할 수 없었다고요? 왜요? 내가 싫어할까봐. 당연히 싫어하죠. 도박으로 번 돈으로 뭘 사준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거야? 철호가 계속 추궁했어요. 6달 후쯤 계속 잃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래서 더 잃었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1,000만 원? 영숙 씨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큰 돈인데 어떻게 5천만 원까지 불어났어? 그게 빚을 갚으려고 더 큰 판에 뛰어든 거예요. 더 큰 판? 불법 도박장이요. 민수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불법 도박장에 다녔다고? 철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거기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더 크게 잃었다는 말이지? 네.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된 거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심을 시작했어요. 추심?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협박 전화도 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집 앞에? 네. 수진이가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졌어요. 민수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매일매일 전화가 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언제였는데? 영숙 씨가 물었어요. 1달 반 전쯤이었어요. 1달 반 전? 수진이가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상해졌었어요. 그때 당신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피하고 신경질적으로 굴었던 게 그 때문이었구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난 거야? 철호가 정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정희를 만난 건 그때였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회사 앞에서 추심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정희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제안을 한 거죠. 제안? 영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대신 갚아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걸었죠. 무슨 조건? 이 집과 정희가 잠시 멈추더니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를 달라는 조건이었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충격적인 고백을 소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었다고?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민수가 마음에 들었어요. 정희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순진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순진하다고? 철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킨 놈이 순진하다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잘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의 솔직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어요. 조종이라고? 수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빚에 쪼들린 남자만큼 다루기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민수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야? 영숙 씨가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네,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받아들인 거야? 추심이 너무 심해졌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까지 찾아와서 수진이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희가 말했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말이지? 철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협박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알려준 거였어요. 정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빚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돈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니까요. 그래서 민수가 굴복한 거구나. 영숙 씨가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수진이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수진이가 추궁했어요. 정의와 함께 있는 게 편해졌어요. 민수의 고백에 수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편했다고요? 정의는 제 도박 문제를 이해해줬어요. 이해해줬다고? 네, 왜 도박을 하게 되었는지, 왜 끊을 수 없는지, 그런 걸 이해해준다고 해서 불륜을 저질러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민수는 저와 함께 있을 때 자유로웠어요. 자유롭다고? 네, 집에서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죠. 수진 씨 몰래 도박한 것, 빚진 것, 거짓말한 것. 정의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수진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더 편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된 거야? 철호가 물었어요.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민수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매일? 영숙 씨가 놀랐어요. 네, 퇴근하고 정인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때 수진이는 뭔 줄 알았을까?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민수의 고백에 수진이가 더욱 분노했어요. 매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영숙 씨가 물었어요. 그건 민수가 망설였어요. 2주 전부터예요. 정의가 대신 대답했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적극적으로? 네, 이제 정말 이 집을 차지하고 수진 씨를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정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수진이 있는데도 버젓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거구나. 철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행패라고 하기엔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권리? 영숙 씨가 비웃었어요. 5천만 원 갚아준 걸로 남의 집과 남의 남편을 가져갈 권리가 생긴다고? 투자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정의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동의했어요.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정말 동의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했어요. 이 순간 수진이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남편이 단순히 협박에 못 이겨 따라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는 걸 말이죠. 이제 모든 걸 알겠네. 수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처음에는 나를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나를 버린 거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내도 되겠네요. 수진이의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정면 대결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수진이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리한다고?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서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수진이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미 모든 걸 들었잖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철호가 나섰어요. 수진아, 아빠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우선 이 상황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법적인 절차?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우선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권리 관계도 정리하고요. 이혼이라고?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수진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수진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자는 말이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답하세요. 수진이가 압박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마치 정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가 완전히 실망했어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대답하기 전에 저 사람 눈치를 보는군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저보다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잖아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정희가 나섰어요. 수진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이요? 네, 민수는 이미 당신을 떠났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의 말이에요. 정희의 도발에 영숙 씨가 참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어머니, 괜찮아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수진아? 민수는 정말로 마음으로는 이미 저를 떠났어요. 방금 전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수진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수진 씨, 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이제 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서로 원하는 걸요? 네, 저희는 이 집과 자유로운 관계를, 당신은 자유를 얻는 거죠. 정희는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이 그 만족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착각이요? 네, 이 집은 당신이 가져갈 수 없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제 이름으로도 등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한민수 혼자서는 이 집을 처분할 수 없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이? 네, 법적으로 제 권리니까요.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진 빚은 민수 혼자 책임져야 해요. 저는 그 빚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거든요. 민수가 창백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정희 씨와 상의해서.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야 해요. 정희가 당황해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정확하게 확인했어야지. 정희야, 미안해. 미안해서 뭐가 해결돼?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5천만 원을 날린 거야. 그건 뭐야? 내가 책임질 거야? 정희와 민수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너가 처음에 이 집이 공동명의라고 말했어야지.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자기 집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며 수진이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들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이익에 기반한 거래였다는 걸 말이죠.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두 사람의 다툼을 제지했어요.
서로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희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간단해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방금 전 당신들이 다투면서 한 말도 포함해서요. 정희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녹음한 파일들과 함께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에요. 증거로? 네, 민수의 불륜과 도박, 그리고 정희 씨의 협박과 가정 파괴 시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진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정희 씨가 처음부터 이 집과 민수를 조건으로 빚을 갚아줬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정희가 급해져서 말했어요. 그런 걸 증거로 써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사실이잖아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들은 제 부모님께서도 들으셨어요. 철호가 나섰어요. 그래, 우리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이웃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요. 영숙 씨가 덧붙였어요. 김 여사를 비롯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미 너희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거든. 정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그럼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저를 괴롭힌 것만큼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죠. 하지만 뭐예요? 내가 민수를 사랑하는 건 진짜라고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하소연했어요. 사랑이요?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방금 전까지 민수한테 화내면서 5천만 원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 수진이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정희 씨를 사랑한다고 했죠? 응. 그럼 이 상황에서도 정희 씨를 책임질 수 있어요?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정희 씨가 5천만 원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거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계획도 확실히 세워놨겠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수진이가 실망한 듯 말했어요. 결국 당신들의 관계도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네요. 수진아,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둘 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수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수진이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이 다 놓쳤잖아요. 그건 도박을 시작했을 때, 빚이 늘어났을 때, 정희 씨를 만났을 때, 저와 거짓말할 때, 수진이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그때마다 멈출 수 있었는데 당신이 계속 선택한 거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수진이의 마지막 말에 민수와 정희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철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자, 이제 정말 끝났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영숙 씨가 덧붙였어요. 정희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갈 곳도 불분명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민수를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도 이익이 사라지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와 민수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침에 당당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차가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영숙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래도 힘들 텐데.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기대돼요. 철호가 안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수진이가 당황해서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경찰관 한 분이 다가왔어요. 혹시 김수진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신고요? 수진이가 놀랐어요. 네, 협박과 공갈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협박이라니. 그때 영숙 씨와 철호가 나타났어요. 수진아, 왔구나.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호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신고했어. 그 여자와 민수를. 아빠가요? 응, 내가 녹음한 파일을 경찰서에 가져갔어. 영숙 씨가 덧붙였어요. 경찰에서 충분히 협박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확실히 협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분이 집을 빼앗으려고 한 부분과 빚을 구실로 협박한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두 분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 수진이는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아빠, 수진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 그리고 내가 당한 일들이 그냥 묻혀서는 안 돼. 영숙 씨도 동의했어요. 며칠 후 정희와 민수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가 나갔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강제 출석 명령이 내려지자 어쩔 수 없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였죠. 경찰서에서 정희와 민수를 다시 본 수진이는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정희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표정도 예전에 도도하고 오만한 모습 대신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더욱 심각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말랐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처음에 부인하려고 했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집, 내 딸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어. 빚 다 갚아줬으니까 날 버릴 수는 없어. 이 사람, 이제 내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재생되자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 상황에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도 실제로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동의했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정의 말이 맞아. 알겠어. 정의가 빚을 대신 갚아줬거든. 이런 대화들이 재생되자 민수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의는 과거에도 빚에 쪼들린 남성들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정희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고발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수진이가 놀랐어요. 그럼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빚에 쪼들린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금전적, 성적 착취를 해온 것으로 보이네요. 이 말을 들은 민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정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 정의가 나를, 네, 당신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의야, 이게 사실이야? 민수가 정의에게 물었지만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봐. 나만 특별하다고 했잖아. 시끄러워. 정의가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민수도 소리쳤어요. 내가 가정을 버리고 내 편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다고? 그래, 맞아. 너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야. 정의가 자포자기하듯 소리쳤어요. 너 같은 약한 남자들을 이용하는 게 내 일이야. 이 말을 들은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민수는 수진이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철호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영숙 씨가 말렸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무릎 꿇고 있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정말 미안해. 이것이 민수가 수진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며칠 후 정의는 협박죄와 공갈죄로 기소되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공범은 아니지만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수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수진이는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철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정말 대단했어. 영숙 씨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가 스스로 해낸 거야. 특히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둔 건 정말 현명했어. 철호가 감탄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 거였어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되었네. 그래, 덕분에 저런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었어. 영숙 씨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가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가족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서 따뜻한 봄을 지나 초여름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의 삶도 그 계절만큼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김치 양념 냄새가 가득 퍼졌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다. 영숙 씨가 제안한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수진아, 배추 좀 더 가져다 줄래? 네, 엄마.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배추를 옮겨왔어요. 몇 달 전에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쳤어요. 우리 딸 표정이 정말 좋아졌네. 철호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도 그렇게 보여요? 그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맞아. 이제야 우리 딸 같아. 영숙 씨도 동의했어요. 김치를 담그면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새 직장은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들도 다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수진이는 한 달 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보다 조건도 더 좋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가?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그게 중요해.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지. 김치를 담그는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가족의 대화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엄마, 아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혼자였으면 정말 못 이겨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특히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해 주신 거. 그때는 좀 놀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철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 그래,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영숙 씨도 덧붙였어요. 정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진이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어요. 글쎄,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겠지. 민수는요? 민수는 벌금 내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는데. 철호가 대답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시골 고향으로 갔을 거야. 그렇군요. 수진이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과거의 일이 되었거든요. 수진아, 그런데 새 집은 언제 구할 거야? 영숙 씨가 물었어요.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이에요. 수진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어디로? 회사 근처로요. 신축 아파트인데 작지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수진이는 한 달 전에 새 집을 구했어요. 이전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혼자 살기에는 괜찮을까? 네, 원룸이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기대돼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제 힘으로 사는 거니까요. 이전에는 민수와 함께 살면서도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믿을 수 있는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뭐야? 새집 열쇠예요. 수진이가 반짝이는 열쇠를 보여줬어요. 오늘 받았어요. 어머, 우리 딸이 정말 독립하는구나. 영숙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네, 이제 제 힘으로 시작해 볼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가끔은 와서 밥 먹고 가야 해. 당연하죠, 엄마.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겠어요, 아빠. 철호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김치 다 담갔으니까 사진이나 찍을까? 좋아요. 가족 3명이 김치 담근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예쁘게 나왔네. 철호가 카메라 화면을 보며 만족해했어요. 엄마, 아빠, 저 액자에 끼워서 새 집에 걸어둘래요. 그래. 그럼 아빠가 큰 액자 사다 줄게. 고마워요. 그때 철호가 문득 뭔가 떠오른 듯 일어났어요. 잠깐만 가져올 게 있어. 잠시 후 철호가 옛날 가족 사진을 들고 왔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자. 철호가 옛날 사진을 새로 찍은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어머,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영숙 씨가 감동해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철호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였다는 거야. 맞아요, 아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였죠. 그래, 가족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야. 영숙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수진이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우리 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새로운 삶도, 가족의 새로운 추억도 모든 것이 희망차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수진이는 정말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는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새 집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옛날 사진과 최근에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수진이는 매일 힘을 얻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 직장, 새 집, 그리고 새로운 꿈들.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물론 가족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과 결단은 자신이 한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수진이의 마음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아, 엄마야. 새 집은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햇살도 잘 들고 조용하고. 다행이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또 놀러 갈까? 좋아요. 엄마표 음식이 그리웠어요. 그럼 아빠랑 같이 갈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가족이 있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수진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